안녕하세요. 3대 표준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와 대처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 멘트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자연치유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그 분은 또 댓글에다가 구충제 먹으면서 무슨 자연치유 한다고 말을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하니까 이걸 사실상 뭐 구충제도 양약이니까 바꿨습니다. 100% 자연치유가 아니고 자연치유와 대처요법으로 사기암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꾼 이유는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거북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거북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를 제대로 답글도 못 올리고 제대로 못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3주 전에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냉동 시술을 받고 왔습니다. 이제 냉동 시술을 그게 뭔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한번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그 냉동 시술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구충제를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먼저 중국에 가서 유방암 시술을 하고 오신 분하고, 그분이 이제 같이 가게 된 에이전시 회사하고, 또 중국에서 오신 그 박사님하고 그분들이 저를 여기 양평 숲속 고요마을까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밤에 오셨는데 거의 1시간도 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을 받으면서 저도 관심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뭐 사기암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바람은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구충제를 먹었을 때는 처음에 딱 먹자마자 이 유방암 덩어리가 이렇게, 제가 배고플 때 뭘 먹으면 굉장히 막 쿡쿡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데 구충제를 먹었을 때 그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구충제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사라진다는 건 암세포가 죽을 수 있겠구나, 당을 흡수하는 걸 막아주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구충제를 많이 먹었죠. 그렇게 먹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냉동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구충제를 먹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3개월 먹어보고 정말 이게 구충제가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의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이 될 때까지 제가 구충제를 꾸준하게 먹었죠. 그런데 암이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암 덩어리가 쿡쿡대는 거는 분명히 줄었는데 왜 암 덩어리는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별 변화가 없다면 구충제가 별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그랬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 제가 내린 결론은 구충제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구충제의 그 쿡쿡대는 게 분명히 없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작용은 해요. 그런데 암이 자라는 속도를 이 구충제가 들어가서 암을 제어하는 그 속도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암은 자라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3개월 차 먹고 나서 이 시점에서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들었던 그 냉동요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중국을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죠. 저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의료 선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으로 갔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 중국으로 이걸 하는 게 마음이, 이게 과연 안전한 치유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비용 면에서 똑같은 냉동 시술을 중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뭐 하는데, 미국은 중국의 10배의 가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가기엔 좀 중국이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가겠다고 하고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느낀 건 제 생각보다는 의료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고요. 그게 등소평이 흥묘백묘론, 그러니까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흥묘백묘론의 그 합리성,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그 이론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의료 분야든 산업 분야든 이런 데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도 사기암 환자는 대책이 없어요. 보통 병원에서. 그런데 사기암 환자도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천수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제가 들었을 때도, 뭐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정말 고치는 의사가 진짜 의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좀 치료를 받았죠. 그게 냉동 시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걸 크라이오라고 그래요. 크라이오. 근데 중국은 2002년부터 냉동 시술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외국인이 대부분인 국제병원이었어요. 근데 거기 뭐 영국 왕실의 엘리자베스 뭐 동생인가도 뭐 와서 유방암 시술을 받았고, 인도네시아의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여기서 치료를 했다. 뭐 그럼 자기네들끼리 뭐 잡으시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 경험 많은 의사의 손길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내장 기관에 암이 있을 때 거기 속을 얼려야 되면 이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얼리는데, 어느 방향으로 이 암덩이가 있으면 360도에 어느 방향으로 찌르느냐, 그것도 노하우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찔러서 이 환자한테 다른 데미지가 없게 만드는. 그래서 뭐 거기서는 세계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시술을 받았는데, 이 크라이오 냉동 시술의 원리는 아르곤 헬륨이라는 그 가스가 있어요. 기체가 이 좁은 관을 빠져나갈 때 주위의 열을 확 흡수를 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60도의 얼음 덩어리가 바로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5분 아니면 15분간 이렇게 5분에서 15분 정도의 냉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냉동을 하고 다시 해동을 하고 이렇게 약 3회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냉동을 이제 하면 이게 제가 제 걸 하는 걸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하얗게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확 올라왔다가 확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암세포가 죽느냐? 이게 우리가 이게 액체를 물도 얼리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암세포가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그 암세포가 부피를 키워서 터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저거를 하진 않아요. 수술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해요. 피 한 방울을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원래는 그 미국에서 개발된 시술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개발이 되고 기계도 미국에서 들여왔는데 미국은 중국보다 비용이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도 사실 뭐 미국으로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경제적인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냉동만으로도 안 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동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암이 어디에 얼마나 크게, 사람마다 암의 크기와 위치가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다 다르기 때문에 장기 뒤에 숨어 있느냐, 장기 끝에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냐, 뭐 이런 그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냉동만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때, 안 되는 게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의 그 저거를 이제 다른 그 요법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뭐 전문적인 거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는 알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병원의 95% 환자가 사기암입니다. 지금 사기암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죽는 날까지 항암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죽는 날까지 항암해라. 그러니까 제가 죽는 날까지 항암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병원에 내가 계속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게 결국은 죽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 살로 다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이라는 건 인체의 자연 치유력도 있고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뭐 민간요법에서부터 뭐 별별 걸 다 읽으면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저는 자연치유로 어쨌거나 사기암을 없애리라 생각을 하고 정말 뭐 안 해본 방법이 없을 거예요. 민간에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거의 다 100가지도 넘는 이 치유법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법이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더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늘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막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 그런, 어쩌면 이게 그 검증되지 않은 여정이랄까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자연치유를 하면서도 좋았던 것만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별로 내가 했을 때 효과가 없었던 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시행착오를 좀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사기암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기암이든 일기암이든 암 환자는 완치가 없습니다. 완치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관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거든요. 관해는 뭐냐? 암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는 보이는 암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치냐? 절대 완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암세포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세포까지 이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가 다 관해가 돼서 아니면 수술로 다 없애고 항암으로 없애고 다 해도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지거나 좀 안 좋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의 그 세포들이 어딘가 또 내 몸에서 약한 부위에 가서 딱 달라붙어서 다시 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한테는 완치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관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관해는 있어도 완치가 없지만
관리만 잘하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게 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한다고 했죠. 제가 이게 어떤 분들이 뭐 난 자연치유 했다 이렇게, 근데 자연치유가 별로 효과 없더라 이런 얘기 할 때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했던 거에 반에 반도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연치유는 뭐 그저 그냥 병원에만 안 가고 음식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연치유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제가 이번에 PCT를 한국에서 이제 병원을 안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년 정도 전에 제가 PCT를 찍고, 그때 제가 PCT를 자꾸 찍는 건 내 몸에 좋지 않다고, 좀 자주 안 찍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찍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화를 내면서 그러려면 우리가 진료를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막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병원에를 안 다녔고 CT도 안 찍었어요. 어차피 병원에서 CT를 찍는 이유는 항암제 처방을 했기 때문에 그 항암제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성이 생기는 이걸 보기 위해서 CT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항암제 처방을 받고도 안 먹었거든요. 아예. 제가 제 몸을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먹지 말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기간을 정해놓고 암의 추세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먹고 3개월 만에 CT를 찍었을 때, PCT를 찍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 약이 참 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또 처방을 하겠다. 그러면서 암이 줄어들진 않는데 색깔이 옅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항암제를 안 먹었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안 먹는다는 말은 못하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와서는 그랬죠. 암을 이대로만 가면 어느 정도는 관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치유 쪽으로 이게 포커스를 맞추고 병원을 아예 안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막 이런 책 저런 책 뭐 다 보면서 막 그거 따라하고 이것도 따라하고 막 그렇게 해봤는데 이 카톡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게 꺼도 자꾸 올라오네. 그래서 그렇게 해도 암이 줄어드는 건지 뭐 더 심해지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이 통증은 또 여기까지 막 나중에 통증이 엄청 심했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뭐 자다가 돌아누우면 너무 아파서 깨고 그랬는데 저 자신은 진통제를 한 번도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진통제 먹을 생각을 안 한 게, 어차피 병원에서 죽는 날까지 항암이라고 하니까 죽을 수 있다는 각오를 했었고요. 죽으려면 사람이 이 정도는 아파야 죽겠지. 그 생각을 하고 아파도 가족들한테 아프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끙끙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내가 살짝만 부딪혀도 그대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많이 통증이 심하다는 걸 우리 남편은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암이 제가 어디까지 내 몸에 암이 뻗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암이 통증이 없애는데 어떤 요법을 했는지 이건 제가 이제 딱 기억을 하고 있었죠. MSM하고 커피관장. 그거를 하고 얼마 안 돼서 통증이 줄었거든요. 그렇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MSM을 먹고 통증은 줄었지만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암이 줄은 건지, 통증만 없어진 건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CT를 안 찍어보니까. 근데 거의 2년 만에 이번에 중국 가서 이제 펫CT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펫CT에 흉부 CT, 복부 CT 막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펫CT 하나면 다 끝나는데 뭘 그걸 자꾸 찍냐. 내가 왜 흉부 CT, 복부 CT를 안 찍어요?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펫CT 하나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 더 좋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CT 하나라도 더 찍으면 피폭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번에 찍어 보니까 여기 그 찍은 영상 자료가 이렇게 뭐 이 누구나 컴퓨터에 넣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CD로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그걸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병원 가야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보면 아 여기 암이 있었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걸 찍고 나서 척추의 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척추가 두 개가 까맣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하다. 원발암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당신은 한 달 안에 걷지 못할 것이라고. 예, 대단히 위험하니까 산에 가지 말고 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암에 이번에 찍어보니까 없어요. 척추암 없어져 버렸고 폐암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원발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발암밖에 없는데 아니 없어졌으면 원발암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원발암은 또 더 커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나 폐의 암들이 어쩌면 원발암에 와서 붙어버렸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원발암은 더 커지고 전이암은 없어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막 이 식물성 MSM 또 체질을 알칼리화로 바꾸는 거 각종 먹은 그 음식, 식품, 운동 뭐 이런 그 모든 게 이게 집중적으로 뭐 커피 관장까지 이게 집중적으로 다 내 몸에서 뭔가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원발암이 왜 더 커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그 숙제 그러니까 의문을 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가서 암을 조직 검사를 이제 완전히 뭐 그전에는 암을 이렇게 주사기를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암 덩어리를 이렇게 푹 퍼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호르몬 양성암이었거든요, 제가. 그리고 몇 년간 여성 호르몬 보충제 그걸 몇 년간 먹었고 나서 유방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르몬 양성이라는 걸 제가 빨리 이해를 했죠. 그리고 호르몬 양성암은 이게 빨리 안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3, 4개월 이때부터 암이 빨리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원발암이.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한 3, 4개월은 아니고 한 2개월? 이게 구충제를 먹는데 왜 암은 더 크는가? 이걸 제가 막 계속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호르몬 양성암에서 흑투 양성으로 바뀌었어요. 암의 양상이.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에서 검사했을 때는 호르몬 양성이었고 빨리 안 자라는 안 크는 암이었다고 이게 왜 여기서 이게 이 조직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제 전문가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 암이 지가 살기 위해서 내 몸에서 살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얼른 유전자를 변형을 해버린대요. 그러니까 암이 처음에는 호르몬 양성암이 됐다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게 이제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이 전이암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암 입장에서 보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신을 한 거예요. 그 허투 양성으로. 허투 양성은 호르몬 양성보다 훨씬 빨리 크는 암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허투 양성에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 3중 음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암도 굉장히 교활하다. 암세포가 지가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암 조직 검사 결과가 이게 빨리 자라는 암으로 바뀌었다는 걸 제가 딱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냉동요법을 했습니다. 냉동요법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냉동요법이 이게 암이 터져 있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암이 자라면서 피부 밖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피부를 뚫고. 그럼 이게 터져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진물도 나고 뭐 피도 나고 참 유방암 환우들이 이제 병원에서 수술 안 된다, 항암, 죽날까지 항암이다, 그런 사기암 환자들은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뭐 매일 드레싱 갈아야 되고 또 혹시라도 뭐 이게 잘못되면 냄새도 나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막 드레싱을 하루에 2번씩 꼭꼭 소독해가면서 했더니 냄새는 별로 없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그걸 선암이라고 하거든요. 물하고 폐에서도 폐암도 물이 차서 사람들이 막 많이 숨가빠하고 하는 게, 물이 찬다는 게 선암입니다. 물을 만들어요. 암세포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암이 이걸 달고 있는 암 환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나도 이런 식이에요, 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우리 유방암 환우들도 밖으로 터진 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한국에서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병원에서는 죽는 날까지 항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발암만 남아있고 다른데 암은 안 아프니까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속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게 척추로 엄청 통증이 심했는데 그걸 다 잡았으니까 이게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원발암은 제거하면 되지 않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발암이 커지고 터져 있기 때문에 유방의 3분의 2가 암이에요. 그리고 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면 피부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봉합을 해야 되는데 끌어당길 피부가 없는 거예요. 이 암덩이가 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저도 뭐 원발암이 이게 평생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 숙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시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부를 냉동을 시키면서 얼었다 터졌다 하면서 이게 이제 세포가 터지는 원리인데, 피부 속에 있는 암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게, 특히 이 냉동요법을 많이 하는 게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또 췌장암, 뭐 이런 난소암, 이런 덩어리로 있는 암들이 이렇게 쉽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피부 속에 있으면 주사 바늘을 꽂아서 그 속에만, 그 암 덩어리 부위만 냉동을 시키고 피부에는 냉동이 안 되게 그 보호막을 이렇게 해놓고 한대요. 그런데 피부가 터진 암은 보호막을 할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냉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위도 크고, 이게 이제 CT를 찍었을 때 제가 다른데 암이 많이 퍼져 있었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래요. 이게 원발암이 크기가 크니까. 근데 워낙 다른 데로 간 전이암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체력이나 이런 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력과 이런 게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너무 많이 퍼져 있으면 또 좀 다른 요법까지 병행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경제적으로 더 많은 저기가 있겠죠. 그만큼. 그래서 이 병원에서 뭐 크라이오 냉동 요법도 하고 또 나노나이프도 하고 카테터 요법도 있고 아이오딘 요법 뭐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암의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만 할 것이냐, 냉동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CT를 이제 PET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이 뭐냐, 이걸 서로 회의를 해서 이제 실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좀 환자 중심의 치료가 아닌가, 의사 중심보다는 이렇게 친절하기도 하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러면서 환자가 초이스할 수 있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에는 이런 이제 이 방법은 안전하고 완벽하지만 가격이 비싸다. 장점, 단점은 또 이 방법은 좀 몸이 데미지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이제 그 방법마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환자가 초이스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이런 것도 환자 중심의 그 진료라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상당히 그거는 좋았는데 이제 좀 병원이 영리 아무래도 뭐 영리 목적이니까 환자한테 한 가지에 들어갈 때마다 돈이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리 마사지 막 이런 거 자꾸 해주는데 거기에 박사님이 그거 필요 없으니까 빼라고.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막 이게 다 기록을 해서 돈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간에 뭐 이건 빼라, 이건 빼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는 게 이게 중국은 환자식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그냥 환자가 사 먹게 하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 중국 음식은 너무 느끼해요. 기름을 너무 많이 막 기름이 절벅절벅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인체가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 설사가 나더라고요. 기름 너무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그 이슬람 식당이 또 옆에 있어서 이슬람 식당에서 좀 담백한 걸 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했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시술을 하고 나면 저처럼 이 터진 암들은 물이 많이 나온대요. 이게 우리도 뭘 얼렸다가 녹이면 그 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논리 같아요. 그래서 물이 자꾸 나오니까 뭐 이렇게 물을 짜내는 컴프레셔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짜내더라고요. 짜내고 하는데 그 물이 단백질이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할 거다. 그래서 알부민 주사를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그 CBD 오일하고 MSM 또 비타민C 제가 이제 준비해 갔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C, 녹젓가루, 콜라겐, 코큐텐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먹던 걸 다 챙겨서 그 새로 이제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에이전시 사장님이 들어온다길래 그러면 그 편에 좀 보내라. 집에 전화를 해갖고 그렇게 보내서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고는 거기서 주는 알부민 주사 놓지 마라. 내가 먹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먹었는데 주사를 더 이상은 안 맞았는데 주사 안 맞고 오히려 제가 갖고 간 그 식품들 이걸 먹으니까 물이 쫙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먹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주사보다. 그리고 거기서는 1인실이 2인실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제 이게 병실이 굉장히 큰데 혼자 쓰면 1인실, 침대는 2개가 있어요. 둘이 쓰면 2인실. 그리고 밖에 거실도 있어서 거기 만약에 보호자가 오면 보호자용 침대도 또 이렇게 놔주고 막 그러는데
거기 제가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중국에 이제 뭐 어딘지 하여튼 중국말 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어요. 한 방을 같이 쓴대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허락도 없이 그냥 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분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목소리도 막 크고 뭐 상대방 인식 전혀 안 하고 뭐라고 떠드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쓰면 내가 잠을 못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해갖고 이분들하고 같이 못 쓰니까 나를 1인실로 좀 옮겨달라고 그랬더니 1인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2인 있으면 2인실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를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병원 측에서 그 환자를 다른 방으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인실 한 사람이 하루에 1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둘이 쓰면 절반으로 준대요. 그 병실료가. 근데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안 되겠다. 내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치유에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방을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썼고요. 근데 그 병원에서 모든 암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쉽게 되는 건 고형암, 덩어리암입니다. 이게 덩어리암이고요. 혈액암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뇌종양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암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확 뿌려진 것 같은 암, 폐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암이나 위암이나 이렇게 이렇게 뿌려진 암이 있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세포가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그런 암도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고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박사님 얘기로는 한국 내에서도 간단하게 수술로 인체에 큰 데미지 없이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제거할 수가 있는데 굳이 큰 돈을 들여서 여기 올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올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갑상선 암까지 굳이 가서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이 보시는 시청자님들이 암환우들이 비용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비용이. 그런데 일본으로 가서 NK세포 배양해서 집어넣는다 이런 건 1회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면역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치료기 때문에 가격이 없습니다. 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 유방암 일주일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치를 계산을 해서 갔어요. 근데 저는 3주는 한 이틀 빠지는 3주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길어지고 이게 암 덩어리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나온다. 제가 생각했던 거, 제가 애초에 준비했던 돈보다 1.5배 정도의 돈이 더 필요했어요.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돌아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고. 집을 담보대출 신청을 할 테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와라. 왜 그냥 오려고 하냐. 막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도 작은 아들이 아직 결혼할 저기가 계획이 없으니까 담보대출 받으면 이자 나가야 되고 하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일단 이걸 엄마 치료비로 쓰고 나중에 저기를 하자. 지 결혼할 때 그 돈을 그냥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돈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가족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게 참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암환우들도 많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암환우들이 이 가족의 이런 사랑을 받고
막 힘을 합치고 이런 걸 느끼면 치유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하면 독신보다는 결혼을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독신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결혼을 한 내가 훨씬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 갔다 와서 이게 굉장히 저는 이게 암의 높이가 한 높은 데는 3cm, 낮은 데는 2cm 이렇게 울퉁불퉁 했거든요. 그리고 터져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냉동을 딱 하고 나니까 이렇게 콱 주저앉으면서 그냥 납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상 입은 것 같이 시커멓게 탄 것 같아요. 근데 시커멓게 됐어요. 근데 이제 먼저 다른 분의 그 사진을 보니까 제가 이걸 올릴 때 영상 자료가 이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있으면 올려봐 드릴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새카맣게 꼭 탄 것처럼 돼 있다가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하니까 그 탄 것 같은 게 싹 없어지면서 새살이 이렇게 돋아오르더라고요. 이게 새살로 싹 바뀌면서 완전 치료가 된 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뭐 이걸 사실상 수술로 이 봉합할 피부가 없기 때문에 수술도 불가능하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얘기를 듣고 참 저도 절망적이었거든요. 근데 내 살이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커멓게 된 암의 그 조직들이 자꾸 떨어져 나온대요. 이 소독을 할 때마다 조금씩 까만 게 묻어서 나와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져 나오면서 새살이 돋아오른다. 그렇게만 된다면 수술 안 해도, 제가 이걸 했을 때도 사실은 피 한 방울 흘리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 속에 있는 암은 더 쉬운 거예요. 저는 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균이 혹시 감염될까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했는데 터져 있지 않은 그 피부 속에 있는 암은 할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냉동만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걸 하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크게 안 보이니까 안 커지고 점점 수렴 이렇게 막 크는 꽃처럼 막 피다가 이렇게 꽃이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 그 병원을 뭐 홍보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기암 환자들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죽는 날 때까지 항암해라. 그리고 또 좀 심해지면 항암을 좀 하다가 또 몸이 피곤해지면 또 이렇게 줄였다가 이걸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암세포를 상당량을 죽인 다음에 내 몸 관리를 하면 훨씬 더 길게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그분들의 그 생각에 저는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받았고, 이건 정보기 때문에 우리 암환우님들도 알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을 때 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안 받는다는 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중국이든 아프리카든 정말로 내 병의 치료가 된다면 뭐 마다할 이유가, 물론 경제적인 건 어느 정도 돈이 들지만 우리가 암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뭐 병원 왔다 갔다, 병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치료다 무슨 치료다, 면역 치료하고 또 뭐 좋은 거 뭐 식품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정도 돈 모으면 그 시술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암환우들이 돈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눌러놓고 다시 구충제를 먹어야지. 제 생각은 구충제가 못 따라가니까 이걸 좀 눌러놓고 기존의 자연 치유를 했던 방식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그랬어요. 저한테 관리를 엄청 잘한 사람이래요. 원바람만 있고
전이암이 다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관리를 잘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서 이걸 눌러놓고 방심하지 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암이 쉽게 안 자라니까 지속적 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도 지금 구충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조금 이제 뭐 그전처럼 다량 안 먹고 조금씩 줄여서 3일 먹고 4일 쉬든가 4일 먹고 3일 쉬든가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면서 계속 몸 관리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 관장, MSM 먹고 뭐 이런저런 식품들, 운동 다 병행을 하면서 암을 관리를 하면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무섭게 자라고 있던 암을 콱 눌러놨다는 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참 편안하다. 지금 이걸 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어떤 치유법이 있고 어떤 치유법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어떤 원리로 되는가 이런 걸 알 권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그걸 하러 갔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암환우들한테 막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고 왜 연락이 안 되냐 막 전화를 해도 전화가 이제 해외니까 전화가 원활히 안 되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 좋은 정보일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보라 생각하시고 저런 것도 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치료법을 알고 행하는 거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의 몫이죠. 그걸 누가 해라 말아라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를 안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에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저를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게 가족이 참 감사하다. 감사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암을 거의 퇴치하고 정말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한테는 목적이고요. 우리 암환우님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치료법이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2020년은 암하고 굿바이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